오늘 방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민주당의 모순을 정확하게 짚은 서울대 학생의 글을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때문에 민심이 바닥나니까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뭔지 아실 겁니다. 4차 추경을 통해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만한 30대, 40대는 제외한다고 했다가 왜 우리를 무시하냐는 비난에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줏대도 없죠. 그래서 결국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 명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9,2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짜 이게 이번 정부의 한심스러운 대처입니다. 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불만 끄자는 발상으로 돈만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부안을 보면 욕이 절로 나옵니다. 콜센터 직원 44명을 고용하는데 월 313만원씩 줘서 2억 7천만 원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임시센터에 9억 원, 사무공간 임대에 1억 3천만 원, 홍보비 등에 2억. 제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돈 안 드는 것 아닌가요? 개개인 입장에서는 2만 원 받으니까 기분 좋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9천억이 듭니다. 그리고 콜센터 월급이 313만 원이요. 지금 저는 서울 4년제 다니면서 월 180만 원 인턴 준비하고 있어요. 또 누구 집 자제분 꽂아주겠죠. 그리고 정말로 2만 원 깎아줄 속셈이면 그냥 정부에서 통신사에 2만 원을 지급해주고 할인하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티가 안 나니까 이따위 9억 원짜리 임시센터를 지어서 월급 줘가면서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10만 구독자가 되면 저희 방송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자 한겨레 경향일보 만평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핵심을 잘 꼬집고 있습니다. 황희가 공익신고 플랜카드가 걸린 민주당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 기름에는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공격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만평은 추미애 논란으로 언론이 집중하고 있을 때 이를 관망하는 김홍걸 그리고 몰래 숨는 이스타항공 이상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입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요. 이미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정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0대 학생들도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최순실 아줌마 잘 지내? 이번에 검찰이 징역 25년 구형했더라. 그 뉴스를 보자마자 아줌마한테 사과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 미안해. 난 아줌마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악당인 줄 알고 욕했어. 이제 보니 아줌마는 순위권 안에도 못 들 것 같아. 시덥지 않은 사업이나 하다가 노란 동창이라 금배지를 단 손혜원이 헤쳐먹은 규모를 보니 순실이 아줌마는 통이 작았나 싶네. 목포 같은 지방도시 문화재로 수십억을 해먹었는데 순실이 아줌마는 평창올림픽으로 고작 10억도 못 벌었더라. 그 땅도 12년을 묵혀둔 것이라며 요새 그거 가지고는 청와대에서는 순위권도 못 들어. 김의겸 봐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학생이 쓴 글이며 최순실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때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까지 물러나게 했는데 지금의 상황에 비하면 오히려 약과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딸 유라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지고 고작 2대 체대를 갔는데 조미는 가짜 서리로 시험 한 번 안 보고 고려대에 의대 가고 그러더라. 아줌마 남편이 조국이었으면 유라는 전국체전에서 동메달만 따고 서울대법대 수서로 갔을 텐데 지나고 보니 유라 말이 맞았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야. 아줌마도 민주당에 줄 서지 그랬어. 그럼 김어준이랑 유시민이 응원해줬을 텐데. 그리고 국정농단 터졌을 때 아줌마가 대통령 연설문을 손봤다는 건 좀 충격이었어. 그런데 이번 정부 3년을 겪고 나니까 아줌마가 천재였더라. 박사하고 교수까지 한 사람들도 경제부터 외교, 부동산까지 다 말아먹었어. 차라리 아줌마가 나라 다스릴 때가 나았는데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학생은 아마 3년 전 최순실에 대해 분노했던 학생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미안한 감정이 앞선 것이죠. 3년 전 이대 교수들이
수업 거부를 하며 집단 시위를 했었죠. 그 시위를 주도했던 김혜숙 교수는 이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은 왜 시위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군대 비리는 잘 모른다고 할까봐요. 오늘 드디어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쩜 8개월째 사과를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전날 사과하는 속셈 너무 속보입니다. 입장문을 잠시 얘기하자면 사과 형식이지만 내용은 전혀 사과가 아니다. 시장에는 송구스럽다고 하지만 결론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을 실천하겠다. 엉뚱한 소리랍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는데 뭐요? 제비 뽑기를 해서 자기 아들이 통역관 선발에서 떨어진 것이다. 진짜 이쪽은 조국이고 누구고 할 거 없이 뻔뻔하면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웃긴 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안 했으면 뽑혔겠죠. 이제 보니 억울할 만도 하네. 듣고 보니 맞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 아들 올림픽 통역병이라는 평생 한 번 있을 기회를 그 지역 대대장이 뺑뺑이로 돌리는 바람에 놓쳤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제비뽑기야말로 가장 공평한 제도이죠. 추첨제요. 그리고 최순실도 정치하려면 이렇게 했어야죠. 끝까지 뻔뻔하게 나서야죠. 도대체 어떻게 지방의 판사가 김대중의 눈에 들어서 5선 국회의원에 장관까지 올라왔나요? 청년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정치인 만들어준 분들이 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시끄러울 때 윤미향이 업무상 배임, 횡령, 기부금 품법 위반, 사기 총 7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에요. 여당의 국회의원이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습니까? 자기도 창피한 걸 아는지 당직 사퇴한답니다. 의원직을 사퇴해야지 당직으로 되나 싶습니다.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랍니다. 그런데 또 불구속 기소입니다. 고민정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권력이 있다 싶으면 불구속입니다. 혐의가 있으면 잡아서 수사를 해야죠. 출퇴근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불참석하고 그러면 증거인멸되죠.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니 불구속 기소를 시킨 것입니다. 청년을 대표해서 제가 말합니다. 당원직이 아니고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지겹습니다. 당신 뉴스 보기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